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조금 전 뉴스에 트럼프가 새 연방 대법관의 보수 성향의 배러 판사를 지명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강행 흐름 부분이 나왔습니다.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긴즈버그 미 연방 대법관의 이 별세 이후 그 후임으로 이제 보수 성향 연방 대법관을 트럼프가 지명 강행을 했는데, 이러한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미국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왜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재반 활동들을 반영해서 움직이는 시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시장에 있어서 얼마만큼 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주식 매매하는 가운데 있어서의 시장의 판단을 하는데 일정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새 연방 대법관의 배러 판사를 지명을 했는데, 이제 공화당은 상원 인준 절차를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마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이 배러 지명에 반대하며 대선 이후로 인준 절차를 미룰 것을 요구해서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내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배러 판사와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서 배럿을 대법관으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속에서 배럿이 보수 성향의 배럿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그죠? 자, 민주당은 그동안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이제 긴즈버그의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배럿 지명을 강행하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대선 이후 인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거나 상원 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배럿 인준을 저지하고 새 대법관을 지명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상원은 미국 국민이 다음 대통령과 이해를 선택할 때까지 이 공석에 대해 행동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나는 이번 지명을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속전설결로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인준 절차를 최대한 늦추는 지연 전술 등 배럿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더라도 공화당이 상원 다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인준안 통과를 막기는 어렵다는 거죠.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보다는 우리나라는 더하죠. 민주당이 원체 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법안도 다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헌법만 제외하고는. 그런 식으로 지금 상원 의석은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이 47석입니다. 공화당에서 상원의원 2명이 대선 전 표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나머지 51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자력으로 인준안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48세의 배러 판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보수 성향일 거고, 이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린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에 보수 성향인 배러 판사가 임명될 경우 연방 대법관의 이념적 분포는 보수가 6명, 진보가 3명의 보수 절대 우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죠. 그죠? 이제 이런 이 대법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임기가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한 정권, 어느 한 이념 부분의 색채를 띠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임기도 이렇게 구별이 되는 부분인데, 요번 긴즈버그 대법관은 갑작스런 별세를 했기 때문에 이 시기 흐름에 있어서 언제 하느냐, 이
임명을 하느냐, 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후임 지명을 한쪽에서는 서두르고 한쪽에서는 지연시키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미국의 대법원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게 되면 미국은 대법관이 9명입니다. 그 전에 긴즈버그, 이 진보의 아이콘인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하기 전에는 보수가 5명이었고 진보 성향이 4명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재 부분에 있어서는 긴즈버그니 별세로 3명이 돼버린 거죠.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보수 성향의 이 베러 판사의 인준 부분이 통과가 되게 되면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이 되는 거죠. 미국 정계의 최대 정점으로 부각된 새로운 대법관 지명은 이 3가지 이슈에 대해 흐름 속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 대선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미국 대선과 맞물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려는 공화당의 포석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코로나19로 인해 우편 투표가 확대되면서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편 투표에 있어서의 부정이 일정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뭐 그것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이 대법원에 판결을 해야 될 경우에 그나마 보수 성향의 이 트럼프가 자기 보수 성향이 많은 대법관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의 의미가 하나 있고, 또 그걸 반대로 저지하려고 하는 민주당도 당연한 거고, 또 두 번째로는 미국 여성 유권자의 표심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뒤지고 있는 트럼프 후보는 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 후보 지명을 통해서 여성의 표심을 잡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이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논쟁이, 정치적 논쟁이 증폭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5차 경기 부양책의 통과 가능성이 지금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시장의 영향 관점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정치적 정쟁이 증폭되면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그나마 이 공화당의 이 5차 경기부양책 부분은 1조 달러 이하를 가려고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3조 달러 이상. 그래서 어떻게 하든 1조 5천억에서 이쪽 부분에 나름대로 이 각 당의 그 일부 의원들이 합의점을 찾으려고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지금 쉽지 않은 흐름이 전개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죠? 왜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경기 부양책에 그 돈을 많이 쓰고 이런 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는 주식시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면 트럼프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부터는 주가하고 연관성, 지지율의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나 이런 데서 트럼프가 대선 전에 경기 부양이나 이런 돈을 막 풀어서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의지,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거 별 아니에요, 지금은. 그죠? 그렇다면 경기 부양안도 금액을 엄청나게 높여서, 그죠?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겠죠. 그런데 오히려 경기 부양안의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쪽이 공화당입니다. 왜? 그 돈을 부양안을 규모를 크게 해서 풀면 지금 지방정부,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집행 과정에 있는 주정부나 지방 권력이, 그죠? 표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그 경기부양의 금액, 규모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의 합의점이 지금 난망한 상태에서 이 또
이 보수성향의 대법관을 지명 강행한 트럼프와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서로 치고받는 싸움이 더 강해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다소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하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에 있어서 경기 부양책, 이 부분이 점점 시간이 더 가게 되면, 그죠? 지금 나름 이 유럽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코로나 확진세,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2차 확산세가 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또 미국도 좀 잠잠해지다가 다시 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3차 유행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죠? 지금 경기 부양책을 빨리 미국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죠?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실업자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증폭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누구에게 책임 전가로 표를 갉아먹는 것이냐 하는 그 이해득실의 관계까지 고려를 하는 복잡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굳이 우리 시장에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에 개별 주식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시장 전반에 있어서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왜 이 대법관 임명이 중요한 부분인지, 두 양당의, 그리고 그 두 양당의 중요한 부분이 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봤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잘 반등을 해줬는데, 또 주말 이런 뉴스로 다음 주 주초에 또 약세를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보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미국 시장의 개별 악재의 흐름이고, 그 개별 악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우리 시장의 성장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 관점이라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주식의 차트를 보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 흐름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라는 데 의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